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한 주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휴가 좀 길게 이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쉬고 오면은 아마도 증시 분위기는 확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면서 연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전일반 미국 증시는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S&P는 사상 최고치를 또 썼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당장 내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될진 모르겠으나 단기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고 주가도 반등을 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그 인플레가 잡혀야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한 가지도 해결을 한다고 하네요. 사우디와 오펙에 유가 인하를 요청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 전쟁이 바로 끝날 수 있다며 유가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국제유가도 1% 안팎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러면은 결국 인플레도 조금은 잡힌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트럼프의 말대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채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바이오나 건설 이쪽을 투자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BOJ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BOJ가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을 했고요. 참고로 기억나시나요? 작년 중순 그때 깜짝 인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때 증시가 몇 프로 빠졌죠.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 글로벌에서 욕을 먹고 꾹 참고 있다가 다시 금리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일본은 2% 안팎의 물가 상승률과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적절한 금리 인상이었다 이런 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일본의 기준금리가 0.5%가 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1995년 이후로는 기준금리가 0.5%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일본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공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의 공모주 결과를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아무거나 착약해서 오르는 공모주 장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YG넛, 아스테라시스, 데이원 컴퍼니 중 데이터가 정말 좋았던 아스테라시스는 따블에 성공했고요. 저기 또 바로 매도해서 3만 원인가 그 정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하락하는 결과를 나왔다고 하네요. 자, YG넛은 너무나 데이터가 나빴었죠. 그래서 패스를 했고, 데이원 컴퍼니는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기릿은 청약을 했는데 결과는 아쉽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바로 환매 청구권 사용했고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 데이원 컴퍼니 청약하셨다면 환매 청구권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상장 아스테라시스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데이원 컴퍼니는 성인 교육 기업, YG넛은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장중에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미국 트럼프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랑 연락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봤던 브로맨스가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불안한데 우리나라의 정권에 따라 분위기는 확실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국주도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IB들이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JP모건은 올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조정받을 수 있지만 하이닉스는 HBM 매출 비중이 크고 그리고 또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1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맥쿼리 역시 SK하이닉스가 3전을 제치고 최대 디램 업체로 거듭났다며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한편 하이닉스는 전일 컨콜에서 올해 HBM 매출이 전년보다 100%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수익성이 좋은 5세대 제품이 상반기 출하량의 50%를 기록할 것, 그러니까 실적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도 엄청나게 올랐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TSMC 대만 쪽에서 지진이 났던 거 알고 계신가요? 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대만 남부에서 진도 6 규모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2 강진 때보다 위치가 좀 나빴나 봐요. 공장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1, 2만 장 정도의 웨이퍼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손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2인치 웨이퍼 제품을 생산하는 14팹과 18팹에서 각각 3만 장, 총 6만 장의 웨이퍼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만 지금 정상화되었고 일부 라인만 복구하고 있다고 하며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는 딱히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SDI의 실적과 컨콜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실적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었겠죠.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한 삼성 SDI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도 결국은 신저가를 달성.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 SDI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 개선을 점쳤는데요. 그리고 또한 하반기에는 본격적 반등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은 아직까지는 안 믿나 봅니다. 오히려 주가는 지하실로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믿었다면 현대건설처럼 현대건설은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비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축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미 지역 GM 합작 법인이나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에는 투자를 축소하지 않는다며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기름들 이거 알고 계신가요? 통신사 1등 하면은 대부분 SK텔레콤을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KT가 SKT를 역전했다는 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 기준 아직까지 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만약 오늘 장 막판까지 이 역전이 유지가 되면은 무려 22년 만에 KT가 통신주 대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요즘 KT의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SKT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서로 주저하는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KT는 무려 1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예고한 바 있었고 최근 이렇게 올라도 여전히 배당을 5%나 준다고 하죠. 참고로 SKT는 6.5% 배당으로 더 매력적인 선택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KT에 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 막판까지 통신주 대장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아마도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 야구장이 북적북적해졌다는 걸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2030 여성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통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구매력이 강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돌보다 남돌이 수익성이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응원팀 굿즈 등도 더 잘 팔렸다고 하고 평균적으로 야구팬은 굿즈에 23만 원 정도를 쓰는데 2030 여성은 평균 25만 원 정도를 쓰는 편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구단과 야구장은 행복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인터넷을 열심히 서핑하다 보니까 요즘 헬스장이 난리라는 글을 봤습니다. 내용은 보통 신년이 되면은 헬스장에 누가 많죠? 맞습니다. 올해는 진짜 건강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록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신년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헬스장, PT, 그런 이제 운동하는 곳들의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경기 부진에 빚을 못 갚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찍었다고 하며 추가 상승 걱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휴 기대감도 없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지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내일부터 진행되는 장기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설문조사를 보면은 설 명절 특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5%밖에 안 된다고 하고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거를 양극화라고 말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연휴에 직콕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그만큼 긴 연휴를 사용해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214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공항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대의 수준. 그러니까 야 이거 나는 뭔 여행이냐 그냥 집에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은 반면 야 그래도 이렇게 연휴 때 여행 가지 안 그러면 언제 가냐 이렇게 말하면서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도 역대급으로 많다는 거죠.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작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과일 가격이 너무 높아서 대체제로 저렴한 수입 가격을 가져와서 가격을 낮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요즘은 수입 과일 가격도 심상치 않다고 해요. 특히 오렌지 가격이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오렌지의 최대 산지인 미국과 브라질이 작년 이상 기후를 겪으면서 작황이 정말 안 좋은 가운데 최근 남동부 한파까지 더해지며 올해 오렌지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나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1930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죠. 거기에 미국과 브라질이 많이 생산하는 대두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데다가 고환율도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저 기릿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산이 높으면은 골도 깊고 그다음에 또 골이 있으면은 산도 있더라.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영원히 피어나는 꽃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또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작년 2월에 상장했던 비만 치료제 ETF 기억나시나요?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이렇게 세 곳에서 ETF가 상장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에 보다시피 쭉쭉 잘 나갔죠. 하지만 점점 대표 기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ETF들도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특히 라이즈 같은 경우는 순자산 총액이 57억밖에 안 되면서 상패 기준인 50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자산 운용사들은 ETF 설정 이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1개월 이상 50억 미만의 ETF를 상패할 수 있는데 딱 그 근처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ETF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가야 그 ETF에 관심을 가질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그 말도 생각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ETF를 내는 테마 ETF 그런 거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ETF, 뭐 2차 전지 ETF 등등 그런 것들이 나올 때쯤이 보통은 그 섹터의 고점이더라. 이 이야기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 그걸 만들어서 내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는 좀 고점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마지막입니다.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의 밈코인이 유행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의 밈코인이 또 등장했다고 합니다. 야, 도대체 얼마나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봤는데, 하지만 이방카 본인은 이 코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거는 사칭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공식 밈코인이 등장한 후 관련한 가짜 밈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방카의 밈코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크고 많이 위험하겠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투자하신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